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남 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본부 차원의 구급 지휘대를 출범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반환점을 돈 국제정원 박람회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용산 소방서 소속 구급 인력뿐만 아니라 인근 소방서 구급 인력 등이 대거 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아닌 119 종합 상황실에서 구급 활동을 총괄 지휘하다 보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청은 재난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상시 출동 가능한 구급 지휘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남 소방본부가 본부 단위의 구급 지휘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해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와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지휘대 인원은 6명으로 다수 사상자 관리를 위해 임시 의료소 설치 운영을 총괄하며 재난 응급 의료 지원 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본부 구급 지휘대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과 간호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선발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보다 향상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소방서 119 구급대 교육과 훈련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지휘, 통제 또는 우리 역할을 해줌으로써 구급대원들의 어떤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요. 전남 소방본부는 다수 사상자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한 도로, 1차로 한가운데가 뻥 뚫렸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파이는 포트홀입니다. 길을 오가는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는 충격음과 함께 덜컹거립니다. 저희도 이번에 파손이 돼가지고 펑크 수리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충격이 있으니까 허리나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한번 놀라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된 집중호우에 아스팔트에 빗물이 스며들고 지반이 약해져 포트홀이 생긴 겁니다. 대형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여수산단 인근 도로는 더 심각합니다. 계속된 폭우로 도로 곳곳이 이처럼 파손돼 누더기로 변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밟고 지나갈 경우 타이어가 찢어질 수 있고 피하려다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차들은 화물을 싣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위험합니다. 옆에 작은 차들이 나오면은 피하려다 보면 잘못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흘간 여수시에 접수된 포트홀 신고만 140건. 제때 보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균열은 계속 커지게 되지만 신고 건수가 폭증해 지자체도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한두 군데가 아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포트홀을 통과할 땐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무안의 한 왕복 8차선 도로, 1km 길이의 지하차도 진입부에 침수 차단 시스템 전광판이 보입니다. 지하차도에 일정 이상의 물이 차면 자동으로 입구를 차단해 침수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부산에서 지하차도 사고가 났을 때 그때부터 지하차도 중요성이 부각이 돼서 사업 신청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포의 한 지하차도입니다. 차로 1, 2분 거리에 있는 지하차도인데 침수 차단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는 목포시. 행정안전부가 3년 전 부산 침수 사고 이후 공모 사업을 통해 지하차도 차단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목포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재정 형편이 그렇게 우리가 홍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둔 거죠. 경인고속도로 같이 방음 터널의 PMMA를 먼저 할 것인가? 광주 전남 44개 지하차도 가운데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광주 6곳, 전남 3곳 등 9곳에 불과합니다. 지하차도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은 5억 원가량,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와 시군비 5대5 비율로 부담합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차단 시설 설치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봤기 때문에요. 이제 향후 확장 계획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차단 시설이 영적 막는데만 5억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예산상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올 하반기 자동 차단 시설 설치를 앞두고 있었던 상황. 차단 시설 설치 등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가 오래전에 지시했지만 지자체들의 안전불감증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지난 2019년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요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사건. 이 사건 발생 4년 만에 본격적인 환경오염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도는 최근 요산단 내 90개 배출량 조작 기업들로부터 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분담금 납부 확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47억여 원. 분담 비율은 업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과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해 산출했습니다. 전남도는 다음 달 중에 한국대기환경학회와 연구 용역 과제 계약을 체결하고 24개월 동안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산단 대기질 조사와 그리고 주변 지역에 대한 대기질 조사, 그리고 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들의 굴뚝 조사, 그리고 악취 조사, 그리고 산단 내에 있는 하천에 대한 수질 조사, 그리고 인접된 해양에 대한 해양 환경에 대한 조사, 그리고 산단 내 토양에 대한 토양 환경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 기간 동안 착수, 중간, 최종 보고회가 이루어지고 전문가 검증과 주민 설명의 절차도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여수 국가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된 9개 공고안 가운데 핵심 사항이어서 지역 환경단체들 역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조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만큼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바람이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산단 기업과 용역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무더기로 사업 처리되면서 지역 내 큰 파장을 일으켰던 요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치 조작 사건. 오랜 진통과 논란 끝에 시작되는 환경조사인 만큼 여수 국가산단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과 상생하는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해남군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됩니다. 명형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기치입니다. 경영인 출신으로 재선을 시작하면서 해남형 ESG 윤리 경영을 군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청정 해남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신뢰 행정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중심이 우리 해남이 돼야 되고 시작점이 우리 해남이 돼보자.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지방재정 1조 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대 예산 운용이 시작됐고 올해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집행률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은 해남군의 일자리 창출의 미래 동력입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등 장기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남에 머물고 해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 그 솔라시도의 인구 증가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지역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해남군의 당면한 목표는 살기 좋은 해남 건설입니다. 교육재단 운영 등 교육도시 조성과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 임대주택과 다문화정책 추진 등이 향후 핵심 과제들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4월에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주말 석 달 보름 정확하게 절반을 넘겼습니다. 누적 관람객 수는 538만 9천여 명으로
이미 목표 대비 67%를 넘어섰습니다.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와 함께 개막 당시 가장 인기를 끌었던 26헥타르의 광활한 경관정원은 150만 송이의 화사한 튤립과 유채, 비올라, 리나리아 등 봄꽃의 향연으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택지 개발을 앞둔 유휴지를 활용해 100여 년 전 동촌의 구비진 형태와 순천만 객골을 형상화하면서 2달 반 만에 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람회 시작을 봄꽃이 만발한 경관정원이 열었다면 남은 절반의 박람회도 여름꽃으로 새 단장을 마친 경관정원에서 시작됩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연출했던 튤립은 굉장히 꽃도 컸고 화려했던 그런 색감이었다면 여름, 가을 꽃은 좀 더 은은하지만 사람들한테 포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11종의 그 색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천시는 봄철 경관정원에 심었던 튤립 9군을 시민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버들마편초와 천일홍, 칸나 등 11가지 여름꽃과 함께 코스모스까지 175만 송이의 꽃 식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동천과 순천만 형상에 미래 삶의 터가 공존하는 컨셉이 더해졌고 여름 우기를 대비한 서양 정원식 배열도 돋보입니다. 경관정원에 들어간 예산은 총 59억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은 필요한 꽃을 지역 화훼농가에 100% 계약 재배하고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꽃을 심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여름꽃, 가을꽃을 준비해 가면서 여름철 재해 대책까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을 거에 대비해서 그 형태 자체를 기하학적인 배치를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바로 시민들께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번 박람회의 다양한 콘텐츠 가운데 전무후무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경관정원.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경관정원의 여름꽃은 이번 주말부터 절정의 꽃대고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